내 말이 숨은 걸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거 되게 많이 권해요. 네. 이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오늘은 안검하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검하수와 눈매 교정의 어떤 비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안검하수가 뭔가요? 안검하수를 아시려면은 윗 눈꺼풀 테두리를 아셔야 돼요. 예. 윗 눈꺼풀 테두리가 뭐냐면은 요 속눈썹이 붙어 있는 예. 요 부분을 우리가 눈꺼풀 테두리라고 얘기를 해요. 테두리. 네. 예. 테두리가 비정상적으로 처져 있어서 검은 동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가리는. 예. 이거를 이제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죠. 예.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쌍꺼풀이 내려오잖아요, 거풀이. 그래서 대부분 다 감긴다고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아주 예. 큰 오류가 하나 있어요. 예. 검은 동자를 예. 가리는 원인이 피부가 늘어져서 가리는 거냐 아니면 눈꺼풀 테두리가 내려와서 가리는 거에 따라서 예. 우리가 수술하는 방향이 달라요. 눈꺼풀 테두리는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는데 예. 피부가 덮여 내려온 거니까 예. 이거는 쌍꺼풀 라인만 잡으면 해결되는 문제죠. 예. 그런데 눈꺼풀 테두리가 내려온 경우는 눈꺼풀 테두리 자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는 이제 안검하수 수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검하수는 아닌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짜 안검하수, 가성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안검하수와 지금 말씀하신 가성 안검하수의 어떤 비교 사진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는 잘 못 알아들으실 경우가 많으니까 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들이 가짜 안검하수죠. 눈꺼풀 테두리는 요 안에 숨겨 있어요. 충분히 올라가 있고 여기 이 피부가 늘어져가지고 검은 동자를 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눈썹도 치켜뜨고 있고 주름도 많이 잡혀 있고 검은 동자도 가리니까 네. 진짜 안검하수라고 착각을 일으키는데 예. 이럴 경우가 우리가 가짜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안검하수 사진도 있어요? 네. 이렇게 진짜 안검하수인 경우에는 이 피부가 쳐져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 눈꺼풀 테두리가 내려와가지고 검은 동자를 가리고 있죠. 이 검은 동자를 가리게 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썹을 치켜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방이 꺼져 있는 양상도 나타나고 예. 바로 이런 거를 이제 진짜 안검하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가성 안검하수와 진짜 안검하수에 대해서 비교해서 좀 알아봤고, 그러면 안검하수 수술과 눈매 교정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가성 안검하수인 경우에는 그냥 처진 피부이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인 거죠. 근데 진성 안검하수인 경우에는 라인을 잡는다고 해도 눈꺼풀 테두리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눈꺼풀 테두리를 올려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안검하수 수술인 거죠. 예. 근데 안검하수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쌍꺼풀 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라인을 잡으면서 안검하수 수술을 같이 하느냐 마느냐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검하수 수술은 눈 뜨는 근육을 당겨줘서 눈꺼풀 테두리를 들어 올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눈매 교정은 그거의 약한 버전입니다. 안검하수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 예.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범주에 있으신 분들이 그냥 미용적인 목적으로 그냥 내가 수술을 하면서 조금만 약간 좀 또렷하게 보이고 싶어. 예. 그랬을 때 안검하수를 약하게 해요. 이렇게 네. 얘기해도 되는데 예. 그냥 이걸 좀 멋있게 보이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눈매 교정 조금만 하시죠. 네. 이렇게 보통들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쌍꺼풀 수술, 그다음에 눈매 교정, 안검하수. 이렇게 보면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안검하수와 눈매 교정은 둘 다 라인 잡는 쌍꺼풀 수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그 되겠네요. 눈 뜨는 근육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라인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군요. 내가 진성 안검하수인지 가성 안검하수인지를 집에서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나요? 그럼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눈을 부릅뜨시면 안 돼요. 이렇게 뜨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부릅뜨면 스스로 안검하수 수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눈 수술 받을 때 약간의 안검하수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네. 평상시에 뜨던 대로 편안하게 빼고 정면을 바라보시고 살짝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 눈꺼풀 테두리를 보는 거죠. 보통 검은 동자를 눈꺼풀 테두리가 한 1mm 정도 가렸을 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혹시 이거를 미루고 미뤄서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일단은 좀 불편하시죠. 보통 어머님들이 눈뜨기가 너무 힘들다, 사이드가 짓무른다, 피부가 자꾸 이렇게 처져 내려오니까 속눈썹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구를 자꾸 찌른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분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처져서 네. 검은 동자를 이렇게 가리죠. 네. 이분의 이렇게 여기 쓱 들어보면은 눈꺼 테두리 위쪽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짜 안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매 교정, 안검하실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쌍꺼풀 라인을 잡는 게 필요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눈매 교정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부분 무쌍인 한국인들은 노화가 오면 눈매 교정을 하는 게 낫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눈매 교정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거는 예. 쌍꺼풀 라인을 잡는 거다. 아, 일단은 라인을 잡는 거다. 네. 노화가 온다는 얘기는 처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 라인을 잡고 피부를 자른다든지 뭐 예. 지방을 제거한다든지 해서 가볍게 만들어주면은 그 눈매 교정을 안 하더라도 예. 눈매 교정은 어느 정도 한 효과가 나타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눈매 교정을 하면은 쌍꺼풀 수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O 아닌가요? 반대가 맞는 쌍꺼풀 그쵸. 수술을 예. 하면은 눈매 교정을 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있다. 거죠. 그리고 눈매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이거는 선호가 틀린 질문이에요. 자, 마지막, 이마 거상술도 눈 처짐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O죠. 이마 거상술을 처음부터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보면은 항상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을 치게 뜨고 계시기 때문에 예. 스스로 이마 거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이걸 더 땡기는 건 말이 안 되고 예. 쌍꺼풀 수술을 하신 다음에 눈썹이 좀 떨어지게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이렇게 치게 뜨던 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정상적인 눈썹 위치로 돌아오시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두꺼운 라인 잡지 말고 그 이후에 이마 거상을 해서 눈썹을 들어 올리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인상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시죠. 이거는 내 발등 찍는 걸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눈매 교정이라는 걸 되게 많이 권해요. 예. 이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진짜 심각한 안검하수가 있는 사람들이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거고, 우리가 미용적인 목적으로 눈매 교정하는 거는 정말 살짝만 해야 돼요. 많이 하면 안 돼요. 눈매 교정이라는 건 결국 안검하수 수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이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점막이 들린다라든지 눈이 안 감긴다라든지 라인이 디귿자로 꺾인다라든지 안구 건조증, 눈물 흘림. 중년 어머님들이 눈매 교정 잘 안 하는 이유가, 눈매 교정 많이 하면은 중년 어머니들은 뒷골이 땡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뒷골이 땡기고 눈이 그렇게 뻑뻑하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을 봐서 살짝만 하는 거지, 눈매 교정을 해서 내 눈을 또렷하고 시원하게 만들겠다는 욕심이 너무 앞서면은 부작용이 생긴다. 내가 필요하다라면은 살짝만 하는 정도만 하는 거고, 성형외과에서 뭐 약간의 눈매 교정 필요해요,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살짝만 하는 거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내 눈이 눈매 교정을 안 하면은 큰일 나는 눈이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분들은 소화할 수 있는 라인이 한정적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쌍꺼풀도 종류가 많잖아요. 무쌍인 경우 속 쌍꺼풀, 겉 쌍꺼풀 뭐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제일 기본이 되는 인아웃이라는 라인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네. 나머지는 거기서 다 파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아웃이요? 네. 갑자기 햄버거가 생각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몽고주름을 먼저 보셔야 돼요. 몽고주름. 네. 예. 몽고주름을 먼저 보시고요. 예. 인아웃 라인은 이 몽고주름하고 연결된 바로 예. 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 요 아래쪽으로 잡으면 전부 다 속쌍이에요. 요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겉쌍이에요. 인라인하고 아웃라인의 경계부에 있다고 인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인아웃 라인은
속상 중에서 제일 높은 라인이죠. 네. 그래서 요 라인이 가장 기본이 돼요. 걔는, 왜냐하면은 네, 우리는 서양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동양인들은 이 속상이 어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라인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는 인아웃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쌍꺼풀 수술에 한 몇 퍼센트 정도? 거의 한 60~70%는 바로 예. 이 인아웃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상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중에는 어떤 연예인들이 좀 인아웃 라인, 속쌍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있지의 유나 씨나 예. 에스파의 카리나 씨 정도 되네요. 다들 닮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돌 스타들인데 여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몽고 주름하고 이 라인하고의 경계부가 만나냐 안 만나냐 이렇게 만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속상이고 속상 중에 제일 높은 라인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몽고 라인 네. 거기가 이렇게 약간 덮인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거는 네. 속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동양인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구가 들어간 경우가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겉쌍꺼풀이 어울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아무래도 뭐 내가 화장으로 커버를 해가지고 두꺼운 라인을 잡겠다 하면은 뭐 세미아웃이나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 우리 동양인 분들은 자연스러운 라인 선호하시기 때문에 네. 인아웃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엔 또 어떤 라인인가요? 그 다음에 인라인이죠. 인아웃 라인보다 1mm나 1.5mm 예. 한 단계 낮은 걸 인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라인? 돼요. 대표적인 연예인분들은 뮤직의 민지 씨나 예. 아이브의 안희진 씨가 있는데 약간 쌍꺼풀이 없는 듯하게 느껴지면 인라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거의 없는데 약간 보이는 속상. 예. 속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눈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로 길이가 좀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라인이 작더라도 눈이 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너무 매력있죠. 예. 동양적인 미, 고전적인 미도 있고 보시면은 아까 봤던 인아웃보다 쌍꺼풀이 훨씬 더 줄어든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응용한 게 결국 남자들의 무쌍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무쌍 라인이 정의가 뭐냐면은 눈을 떴을 때는 쌍꺼풀 라인이 거의 안 보이고 눈을 감았을 때는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걸 무쌍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결국에는 인라인이에요.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쌍꺼풀이 두꺼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물론 이거는 20대, 30대 젊은 남자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남자분들이 쌍꺼풀 수술하는 목적은 라인을 두껍게 보이는 목적이 아니라 눈매를 또렷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최대한 나의 이미지에서 바뀌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거의 대다수가 얇은 라인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눈은 또렷하게 보이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좀 나타내네요. 네, 바로 네. 그분이 박보검 씨가 되죠. 요게 지금 눈을 떴을 때는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예. 거의 안 보이고 눈을 감았을 때는 완전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쌍 라인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솔직히 무쌍이라는 건 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쌍 라인은 가짜 무쌍인 거예요. 예. 실제로는 얇은 속쌍이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수술로서 완전 무쌍을 한다는 얘기는 눈을 떴을 때도 쌍꺼풀이 안 보이고 안 보이고. 눈을 감았을 때도 쌍꺼풀 라인이 보이지 않아야지 예. 완전 무쌍이죠. 무쌍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런데 덮인 피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흘러내려요.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속눈썹하고 검은 등자를 가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제일 간단하고 좋은 거는 얇은 무쌍 라인을 잡는 게 제일 간단하고 좋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이분은 크게 이미지 변화를 원치도 않고, 않고. 특히나 나는 눈을 감았을 때도 라인이 보이고 싶지 않다 다 하면은 이 부분에 있는 피부를 좀 잘라내는 거죠. 네. 잘라내고 뭐 불필요한 지방 같은 거 빼고 약간의 눈매 교정하고 그리고 다시 봉합을 해요. 잘라서 다시 꼬맸기 때문에 이 속쌍꺼풀 위에 그냥 주름만 남게 돼요. 되고. 네. 다음은 되게 재밌는 세미 아웃라인이요? 아웃은 아웃인데 약간 걸치고 있는 네. 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있는데 요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 있죠.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인아웃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네. 이 라인이 약간 들떠 있죠. 들떠 있네요. 이렇게 살짝 들떠 있지만 네.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아웃라인 아니고 음. 이런 거를 세미 아웃라인이라고 표현하죠. 눈도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혹시 이게 젊은 세대들이 좀 선호하는 라인인가요? 그렇죠. 아이브의 장원영 씨 때문에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라인 중에 하나예요. 세미 아웃라인이. 럭키 비키잖아.
세미아웃 라인은 몽고주름이 심한 친구들한테 해답이 될 수도 있는 라인이에요. 몽고주름이 심하게 있는 친구들은 라인을 잡아도 앞머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몽고주름이 너무 심하죠. 네. 이 심하니까 라인이 이렇게 잡더라도 여기 안에서 계속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될까요? 맞습니다. 몽고주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트임을 하는데 네. 트임이라는 거를 쉽사리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극복하기 위해서 허락이 된다면은 이 라인을 살짝 위쪽으로 잡아서 몽고주름 살짝 경계면에 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트임을 많이 하지 않아도 트임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 세미아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쌍꺼풀 성형도 예술이다. 저는 아, 이렇게 마지막 가장 큰 아웃라인이 좀 있겠네요. 인아웃에서 그죠? 예. 그렇죠. 세미아웃에서 더 올라간 라인을 아웃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아웃라인은 아웃라인이 어울리시는 분들만 하셔야 돼요. 그래요? 예전에는 미남의 전형들이 쌍꺼풀이 굉장히 진한 분들이 이제 굉장히 미남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 옛날 배우 박근영 씨라든지 최수종 씨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다 쌍꺼풀이 진한 미남들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맞는 분들이 또 있나 봐요. 맞습니다. 아웃라인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안검하수가 없어야 되고 또렷또렷하게 잘 떠야지 세미아웃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예. 무조건 라인을 높이게 돼서 쌍꺼풀을 두껍게 만들게 되면은 눈을 못 뜨시는 경우에 오히려 더 졸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인이 어울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아웃라인을 원한다면 아웃라인 한번 잡아보고, 이게 졸리거나 소세지 같거나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아웃라인의 대표적인 미인 블랙핑크 리사 전소미 씨. 아웃라인 잘 어울리시는 분들 기본적인 특징이 1번 눈을 잘 뜬다, 네. 2번 몽고 밴드가 없이 좌우로 길다, 어. 3번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높게 잡지 않더라도 아웃을 쉽게 만들어야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웃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웃라인이 어울리는 분들은 확실히 이국적인 느낌이 나시는 분들. 이게 결국에는 서양인들한테 맞는 라인이에요. 아웃라인. 자, 이렇게 해서 쌍꺼풀의 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예전 같으면 내가 닮고 싶은 연예인 또는 당대에 가장 예쁘다고 여겨졌던 연예인 사진을 가져가서 저 이렇게 좀 여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요새도 사진 들고 오시고, 예. 저는 오히려 사진 들고 오시는 거 추천해요. 그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기도 되게 편하고,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상담 갈 때 한두 개는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럼 요즘에는 어떤 분들 많이 선호하세요? 젊은 친구들은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장원영 씨였고, 아, 그쵸. 어느 순간 민지 씨로 약간 갔다가 이제 곧 아일릿의 원희 양처럼 아일릿 해달라고. 원희. 네. 예.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다수들이 이제 무쌍 연예인들, 뭐 송강 씨라든지 송강, 뭐 너무 비주얼이 완벽해서. 네. 좋아해. 그 송강 씨하고 또 어떤 네. 분을 좀 선호하세요? 요즘 변우석 씨 사진을 많이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 그 드라마 때문에. 네. 선제 없고 튀어? 혹시 박찬민 아나운서는 없죠? 중년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없죠, 아직은? 놀랬어? 그 중구 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네, 그러면 어떤 라인이 나에게 잘 맞을까?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집에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요 몽고 주름이 보인단 말이죠. 여기 많이 덮여 있을수록 아웃라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제 요 몽고 주름이 있으니까 요 라인 그대로 가면 제가 이렇게 이 라인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어지는 라인,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게 가장 적합한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기본적인. 기본적인. 네. 이제 거기서 더 내릴지 올릴지만 네. 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잘 네. 상의를 해서 네. 선생님하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오늘 많이 희생한다. 네. 근데 이 네. 지금 라인을 잘 잡아서 그 쌍꺼풀을 한다고 해도 다 잘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구가 들어가신 분이나 이 음.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으신 분들, 음. 그리고 지방이 많으신 분들, 눈을 못 뜨시는 분들은 소화할 수 있는 라인이 한정적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수술을 해서 더 좋게, 더 이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크게 욕심을 안 부리시는 게 좋죠. 보통 쌍꺼풀 라인을 잡는 경우, 수술하는 경우는 무쌍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쌍에서 요러요러한 라인을 잡아서 쌍꺼풀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사례별로 한번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예쁜 인라인 대표 스타 이제 뉴진스의 민지 씨 네. 닮고 싶은 그런 눈매인데 요런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일단은 거울을 한번 드시고 내 눈에 지방이 많은지 안 많은지 네. 일단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내 눈이 한몰눈이다 아니다 이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예. 한몰눈이고 지방이 많다 하면은 예. 아무래도 절개 쪽을 가야 되니까 예. 성형외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150에서 250 사이 예. 이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절개인 경우. 네네. 그리고 이렇게 찝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내가 뭐 안구도 튀어나와 있고 지방도 없고 눈도 잘 뜨고 네. 피부도 얇고 그렇다면 보통 비절개를 권유하거든요. 예. 보통은 한 80에서 150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세미 아웃라인.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장원영 씨였어요. 그럼 무쌍인 사람이 장원영 씨 같은 쌍꺼풀을 갖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세미 아웃이 잘 어울리시려면은 음. 몽고 주름이 없어야 돼요. 되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앞트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예. 그 비용에 앞트임 비용이 좀 추가로 들겠죠. 예. 보통 우리가 앞트임 비용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비용에 언저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아웃라인. 리사 전소미 씨. 그런 눈을 만든다. 무쌍인 사람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보통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은 라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눈 뜨는 근육 입장에서는 더 무거운 걸 들고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약간의 안검하수 수술, 그걸 다른 말로 눈매 교정이라고 얘기하죠. 예. 물론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비용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만약에 여기서 눈매 교정을 추가한다고 얘기하면은 보통 눈매 교정을 이 비용이 보통 한 80에서 150 사이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예. 그 비용을 더 덧대시면은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수술을 하더라도 300 이상은 크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가 재수술이 아니라 첫 수술을 할 때 예.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수술은 없어요. 고가의 비용이 드는 수술들은 눈 수술에서 제일 힘든 게 두꺼운 라인을 낮추는 게 힘들거든요. 소세지 쌍꺼풀을 낮은 쌍꺼풀로 바꾸는 게 힘들기 예. 때문에 2차, 3차 수술이 많아서 300만 원 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남성분들도 성형 많이 하는데 가장 핫한 변우석 씨 얘기를 했었어요. 속쌍꺼풀이 있더라고 이분이 보니까. 무쌍에서 속쌍꺼풀이 되는 경우 요때 비용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 비슷할 것 같고 그거보다는 변우석 씨는 속쌍꺼풀을 해도 잘 어울려요. 근데 변우석 씨는 겉쌍꺼풀을 해도 잘 어울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우석 씨는 어떤 라인을 해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렇죠. 예. 그게 잘 소화가 된다면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죠. 비절개, 메모리라는 걸 통해서 수술할 수 있을 테니까 예. 가격이 그만큼 다운이 다운이 되는 되고. 거고. 내가 변우석 씨 눈을 소화하기 힘든 눈이라면은 뭐 절개도 해야 되고 지방도 빼야 되고 눈매 교정도 해야 되고 앞팀 위팀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세븐틴의 정한 분이 나와 있거든요. 참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세미 아웃라인 느낌이라서 조금 쌍꺼풀이 조금 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요즘에는 좀 쌍꺼풀이 진한 거를 그닥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정한 씨는 너무 잘 어울리지만 그렇죠. 정한시기 때문에 또 잘 어울리는 거예요? 대단히 이제 저처럼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일단은 세미아웃이 어울리려면은 기본적으로 가로 길이가 좀 길어야 돼요. 앞 트임을 추가하고 뒤 트임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렇게 트임을 추가한 상태에서 라인을 또 잡아야 되는데 두꺼운 라인에서 또 지방이 많게 되면 또 지방도 빼야 되니까 또 절개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지면서 약간의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박보검이 되고 싶고 변우석이 되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생기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좋아하고 이런 눈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고 그거에 되도록 이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결국에는 내 눈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되는데 뭐 억지로 두꺼운 라인, 뭐 안 되는데 억지로 눈매 교정해서 부릅뜬 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재수술의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이 300만 원 미만의 비용에서 4,500까지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 눈에 맞는 라인을 항상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갑자기 이런 눈이 이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너무 막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내 눈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 내 눈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서유석 선생님과 함께 쌍꺼풀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 정복을 해봤습니다.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